토플이 여러분들한테 유학 준비를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는 커트라인을 맞춰준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의미가 크겠죠. 대체로 학교들에서 90점 커트라인을 요구를 했으면 87점이라도 가져가 줘야 이제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합격의 OX를 결정을 해주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필요하신 목적이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거는 그리고 제 관점에서 훨씬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한테 실전 유학에 적응 준비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설명을 섹션별로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리딩.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대체로 지문의 길이가 짧은 걸 가지고 익숙하게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신 문제부터 해서 뭐 수능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긴 단위의 텍스트를 많이 영어로 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플 리딩을 먼저 이제 접하게 되면 이게 지문의 길이도 훨씬 길고 긴 단위를 가지고 한 번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테스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토플 리딩부터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하시면, 마스터라는 거는 여기서 만점을 굳이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잘 하시면은 실제로 미국 가서 이제 텍스트북 보고 하는 그런 영어들을 잘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큰 단위, 긴 단위의 글을 가지고 잘 다룰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능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토플에서 출제되는 영어의 범위 자체가 그 단어, 문장 구성, 표현,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장 학술적으로 보편적인 영어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 할 수 있으면 가서도 이제 그 잘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토플을 이제 보지 않은 상태로 이제 미국을 처음에 가서 바로 적응을 하는데 이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토플을 미리 잘 갖춰서 갔으면 훨씬 더 적응을 잘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리스닝 올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리스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국에서는 리스닝 했을 때 보통 공부를 하면 한 문장 단위, 뭐 내지는 짧은 이제 그 단락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실제로 수업은 뭐 예를 들어서 4, 50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누구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더 긴 호흡으로 리스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단 말이죠. 물론 이제 유학을 간 상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노출돼 있었던 상태니까 이제 익숙해졌을 테지만 한국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통 가게 되면은 이 긴 텀으로 리스닝을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 리스닝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은 뭐 2, 3분에서 뭐 5, 6분, 7분 뭐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걸 듣게 되는 게 아마 처음이실 텐데 이거 자체에 익숙해져야 가서도 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리스닝에서 이제 테스팅이 되는 게 일단 전체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는가, 주제 잘 이해했는가, 단락의 전환 잘 따라가는가, 거기서 나오는 디테일들 놓치지 않았나, 이 디테일들을 가지고 그냥 그 단어나 표현이 아니라 내용으로 이해를 제대로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리스닝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해 놓으면 가서도 잘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리스닝은 저도 처음에 토플 없이 갔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토플이 잘 되어 있으면 가서 적응을 잘 하는데 이제 리스닝 능력도 굉장히 많이 쌓아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피킹이죠. 스피킹은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한국에서 영어 스피킹 하는 거랑 토플 스피킹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순발력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가? 이 능력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길러져야 되는 능력이거든요.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순간에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겁니다. 토플 120이어도 예를 들어서 군사통역 들어간다? 한마디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사실 스피킹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능력인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답을 들을 때까지 뭐 60초고 80초고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말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기다려주는 맥시멈의 그 인내심의 한계가 15초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스스로 한번 면접관이랑 면접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1인 2역으로 생각을 하셔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얼마 정도 기다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놀랍게도 딱 15초예요. 그래서 스피킹 독립형도 15초를 딱 기다려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니까 살짝 그 문제를 이제 느릿느릿 읽어주면서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센스는 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순발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긴 단위로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뭔가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가지고 테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국 생활에 그리고 미국 학교에 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고마운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는 의견을 묻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길러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약을 하는 문제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딩에서 나온 내용과 리스닝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잘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이 능력을 길러주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서 발표하는 거, 이걸 이제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체로 학교에서 발표할 때 이제 그냥 리스닝만 듣고 하는 것도 있겠죠. 교수님이 질문하면 그거에 답을 할 수 있겠고, 그죠? 교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한다는 건 보통 수업 내용에 관련된 게 크겠죠. 그럼 수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리딩, 리스닝을 같이 듣고 할 거니까. 교재 보고, 그죠? 교수님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학술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이 스피킹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 이것들에 대비를 시켜주는 게 토플 스피킹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의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이 스피킹의 중요도가 훨씬 커져요. 왜냐하면 이 스피킹이 여러분들의 참여와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팅이 있죠. 라이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말하는 문제와 요약을 하는 문제. 요약을 하는 거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페이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교재 보고 수업 들은 거 참고해서 합쳐가지고 요약을 해서 제출한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살짝 얹어질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쓰는 것도 측정을 하는 토론형 문제가 따로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독립형으로, 나 때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요즘은 토론형에서 훨씬 더 캐주얼하고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타임 어택이 좀 있어요. 이게 10분 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초득점을 목표로 하시면 더 어렵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대체로 좀 더 민주화됐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 토플은 실제로 가서 필요한 능력들을 잘 길러주게 만들어져 있는 시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미리 길러 놓으면 학교들 입장에서도 수업을 하고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따라오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토플이 유학에 필요한 이유, 제가 섹션별로 한번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요약을 하자면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먼저 훈련시키는 시험이다. 그래서 토플은 실전 훈련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진도를 빼는 식, 챕터 1, 챕터 2, 챕터 3, 문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하고 부딪히고 틀리면서 고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반드시 단기간 점수 달성이 가능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